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마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FA 반도체. 네, 코드 번호는 036540입니다. 어제는 하루 쉬고 오늘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기술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차트 흐름인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켜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예상 가능했던 구간들, 그러니까 이 상한가는 아니지만 거의 상한가에 가까웠던 양봉을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종가, 그 다음에 중심값 정도를 체크를 했었죠. 중심값 정도를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런 자리들이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그래도 매수로서 가담할 수 있는 자리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매수세는 좀 유입이 된 것 같아요. 반등도 잘 해줬고요. 그리고 뭐 어제는 음봉으로 내리꽂고 5일선을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감도 있었을 텐데 오늘도 시초가 자체가 5일선 위에서 형성이 되면서 그래도 조금 안정을 주가에 있어서 좀 안정을 찾았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반도체 쪽도 리뷰하는 종목이 몇 종목이 있긴 한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부각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스가 그저께인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삼성이 안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제가 실질적으로 이 넥스 NXP라는 회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는 1등, 그다음에 인피니언 2등, 뭐 한 1등, 2등을 둘이 이렇게 좀 나눠서 해요. 그다음에 르네상스가 한 3등 정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NXP사랑 협업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의 칩셋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어제 읽어드렸어요. 읽어드렸는데 읽어드리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높은 기술 진입 장벽. 공급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설계도가 있다라고 해서 다른 파운드리에서 대체 생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시장이 작다. 삼성전자가 왜 안 나서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10%에 불과하다. 그래서 더구나 대량 생산이 가능한 디램과 달리 자동차 칩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다. 그래서 종류가 수십 가지인데 이 모든 걸 한 회사가 만든 건 불가능하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절대 강자가 없고 분야별로 업계 상위권이 다 제각각인 이유다. 그래서 삼성이 어느 한 분야를 비집고 들어간다 해도 실익이 작다. 실질적으로 근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강자가 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마음만 먹으면은 강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하- 일단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렇게 수익성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주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굳이 수익이 낮은 차량용 반도체 주문을 더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 자동차 칩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 수급난 성격도 짙어 삼성으로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자동차 칩 공장을 증설할 유인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상황인지를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뭐 그렇게 좋은 머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저보다 한 100배에서 1000배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추측을 해보자고 하면은 약간 밀당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천문학적인 리콜 부담, 그 비용도 한 번 부품 이상으로 리콜이 자동차는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인수합병 M&A를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M&A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거 칩셋 미디어를 리뷰를 하고 있냐면은 이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은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테마적이나 섹터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대대적인 M&A를 지난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거든요 삼성전자가 근데 어, 세계 각국의 반도체 자립을 선언하며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지키기에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 인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그 퀄컴이라는 회사면은 이제 그 갤럭시 핸드폰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퀄컴이죠. 자동차 AP용 칩을 만드는 게. 근데 이제 그 회사가 18년도인가 17년도인가에 NXP사 네덜란드 지금 1등인 자동차용 반도체 자율주행 쪽 1등인 기업이 NXP라고 했죠. 그 네덜란드에 있는 기업인데 아무튼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중국의 반독점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해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돈이 많고 삼성전자가 지금 M&A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지금 남는 현금이 100조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110조인가? 뭐 120조인가?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요. 근데 이 돈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M&A를 하고 싶어도 유럽에서 제재하지, 중국에서 제재하지, 미국에서 제재하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약간 결국에는 팔짱 끼고 지켜본다라고 저는 어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굳이 안 나서는 이유. 근데 오늘 삼성전자는 4% 올라가고 있죠. SK하이닉스 8%. 네. 아무튼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그게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은 삼성전자에서도 분명히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괜히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 그 뭐 바이든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바이든 반도체 배터리 공급만 검토 지시, 한국도 영향 받나? 이런 얘기가 있죠. 제일 처음에 무슨 히토류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어 그러니까 검토 대상에는 한국의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반도체 칩, 그리고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돼 검토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약간 이런 부분들도 약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래서 이날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 사슬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자동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인 생산 라인을 멈추는가 하면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 때는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해온 개인 보호 장비의 심각한 부족을 겪었다.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히토류 역시 미중 갈등과 맞물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등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리고 백악관은 전기차 배터리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전기차 수출국이지만 배터리 생산 사슬에선 주도국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랑 중국 쪽이 주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히 접촉할 것을 밝혔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에 상원과 하원의 여야 의원 10여 명을 백악관으로 불러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반도체 자금 지원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최강이고 차량용 배터리 역시 세계 시장에서 일본, 중국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들 품목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을 통한 동맹망 확대 및 강화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 그래서 그쵸. 예.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약간 수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렴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삼각 수렴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박스권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고점과 이런 고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트렌드가 생겨요. 단기적인 하락 추세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요. 플래그 패턴, 깃발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네, 그래서 이 플래그 패턴이 강하게 돌파 나오는 게 좋겠죠. 네, 아무래도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지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강한 장대 양봉을 돌파해주고 지지받고 약간 이렇게 가는 이 변동성만큼 다시 한 번 더 나와주는 흐름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나와줘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15분봉이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60분봉 정도는 참고하시면은 아마 이런 형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30분봉, 30분봉 정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 지금 가격대로 하고 하면은 한 9천 가장 좋은 건 한 9,300원대? 9,500원대 정도까지 가주면 딱 좋죠. 지금 당장은 9,500원대까지 가주면 딱 좋긴 한데 그런 돌파 여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 차트적인 측면에서는요. 결국에 이렇게 수렴이 결국 돌파가 되면서 이제 수렴이 되는 거고 돌파가 되지 못하면 하락
추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렴이 되는 까닭은 단순해요. 뭔가 앞에 막히는 매물대가 있어서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강하죠. 여기가 어, SFA 반도체가 20년 동안의 고점이 여기에요. 1,500원, 1,500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다 좋아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원익 IPS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테스나 아니면은 네페스는 좀 약하네. 아무튼 이런 비, 메,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이 더 강합니다. 좀 강한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를 돌파하면은 조금 더 심리적인 매수세가 붙기는 좀 더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중점을 둔,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SFA 반도체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19일, 2월 18일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삼보산업 현재가 2,15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215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